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얘기했다고 내가 우리가 진짜 그런 집에 너 빨빨 그림을 강하게 안 했으니까 너무 기사들도 안 받으니까 머리만 좋은 발이 아 걔는 화는 말을 안 했고 진짜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없어? 이런 때 왜뭘 찾았다고 가서 때려고 잡고 누구 바로 가면 안 해? 피곤해서 너는 너무 있어서 안쓰러워진 거 터져기가 나 오늘 걔가 있을 때는 매번 그러지 않았어 이거는 나 눈깔이 안 보여 꺼내가지고 나 엄마 너 새우 내가 아니 새우가 버섯이 먹질 못기 때문에 일요일에 엄마가 나랑 놀자고 엄마가 데이트 진짜 예매해야겠다 얘 때문에 손님한테 빨리 그 다음에 체린이랑 모르겠어 조정석 얘가 어디 지원해 주시나? 우리랑 보자 같이 새 어머님과 인사드리고 막 나도 알죠 아니 어제 안 나왔는데 근데 얘가 홀랑을 나 때문에 웃었대 어제 모르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리 반에 또 어떤 애가 애들 다 있는데 진짜 많이 근데 이러면서 진짜 그냥 문구에서 나 들으라고 하지 모닝글로리 근데 갑자기 나는 진짜 문구도 그렇고 나 정말 우리 애들이 모닝글로리가 내가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먹는다 모닝글로리라니까? 회식에서 너무 납식인데? 자 얘들아 마지막 시간 하고 마무리 합시다. 오늘 특강 듣느라 고생하셨고 딱 여기까지 하고 문제 몇 개만 그 중요한 거 몇 개만 풀어보고 마칠게요. 알겠죠? 이제 일어나시고 아이고 이 새벽에 이게 자야 돼. 진짜 일찍 자야 돼. 2시간 자면 어떻게 졸리긴 하지. 2시간 잤대 4시에 자고 6시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자 얘들아 보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자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얘는 거의 90% 이상 내신에 나와요. 90% 이상 내신 출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 뭐 지금은 여러분이 별 생각 없으시겠지만 대학 입시에 대해서 뭐 다들 뭐 그냥 수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보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마 이과 가실 분들은 수리 논술에 대한 생각도 아마 하실 텐데 수리 논술에 매우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좀 잘 아셔야 돼. 내신에도 무조건 나와요. 거의 진짜 90% 이상 나와 내신에.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보통은 빈칸 뚫기로 나옵니다. 빈칸 뚫어놓고 뭐 찾아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귀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자, 우리 얼마 전에 명제 수업하면서 제가 증명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증명법.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그때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연역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연역. 이 연역이라는 건 그냥 예를 들어 뭐 도형의 증명 같은 거 그냥 처음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이건 이러니까 맞고 이건 이러니까 맞고 하면서 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질이나 정의, 정리 등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게 연역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쵸? 대우명제를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귀류법. 여러분 얘랑 다른 겁니다. 귀류랑 귀납이랑 다른 거예요. 귀류는 뭐냐면 결론이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귀류법이었고 그때 뭐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게 귀납입니다. 귀납.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마지막 증명법입니다. 마지막 증명법. 자, 이 귀납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그 까마귀 예시를 드는데 까마귀가 왜 까맣냐? 까만색밖에 발견이 안 됐으니까 까맣다. 진짜거든? 진짜야. 흰색 까마귀 한 마리라도 나오면 까마귀가 검은색이다 라는 건 이제 틀린 말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과학자들이 이 악물고 까마귀 아니라 하겠죠. 흰색 나와도. 다 고쳐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정보들을 토대로 그냥 지금까지 모순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게 귀납적 방법이야. 여기서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수학적 귀납법이 증명하고 싶은 건 항상 자연수에 대한 조건입니다. 자연수 또는 정수까지도 뭐 확장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자연수에 대한 조건이고요. 따라서 수열에서 매우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수열의 정의역이 애초에 자연수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특정 수열이 뭐 합해서 뭐가 나온다든지 수열의 일반항이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밝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P1이 참이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밑에 예시 보면서 바로 얘기할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1의 아니야 얘들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 1의 제곱 3의 제곱 2n-1의 제곱이 n제곱이다. 자, 얘를 증명하랍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걸 증명하라는 건 여러분이 일단 구조를 알아야 돼.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Pn, 명제 Pn이 어떤 A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Pn은 여기 있는 N에다가 1, 2, 3, 4, 5, 6 집어넣으면서 그 각각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라는 거거든. 그럼 P1이 참임을 먼저 보여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요 식에서 n이 1일 때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야. 근데 n이 1이라는 건 좌변의 값은 뭐가 될 거냐? 1의 제곱이 되는 거 맞겠나? 왜냐면 이 좌변의 값은 원래 이거란 말이야. 시그마. 이거 되게 여러분 그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2k-1의 제곱은 이거 증명하라는 거거든, 사실상. 근데 첫 번째 n이 1일 때 P1이 참임을 보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요 1이 n이 1이라는 거겠고, 그러면은 왼쪽 좌변이 이게 되는 거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2K-1의 제곱.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데는 좀 이유가 있긴 해요.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서 그래. 얘가 1의 제곱이다. 이거 보이라는 거거든. n에다가 1 집어넣고. 그치? 근데 얘는 뭐 참이겠죠, 당연히. 왼쪽에 1제곱밖에 없고 오른쪽에 1제곱밖에 없어. 대부분 P1이 참인 건 당연한 사실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P1이 참이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증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 얘를 증명한다고 치면 자, 1제곱은 1제곱이므로 진짜 이렇게 써야 된다. 수리 논술에서도. 이므로 n은 1일 때 제가 완벽하게 써드릴게요. 수리 논술 하는 것처럼. 참. 또 수리 논술 전문가이기 때문에 n은 1일 때 참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셔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 n은 k일 때 pk가 참이라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가정하는 거야. 이게 맞다 치는 거야. 오케이, 맞다고 하자고. 오케이, 맞다 치자 이거야. 맞다고 쳤을 때 무엇을 보여야 되냐? p k 플러스 1,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k번째가 참이면 k 플러스 1번째도 참이다를 보이는 거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됐다고 쳐봅시다. 이게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은 P1이 참이니까 P2도 참이겠죠. 맞나? 왜냐면은 이게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야. 그럼 P1이 참이래, 근데? 그럼 P2도 참이고요. P3 참이고요. P4, P5, P6, P7 죄다 참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잘 모르겠나? 오케이.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이거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자, 이 가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PK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얘가 한번 참이라고 해보는 거야. 참이라고 해보는 거지.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참이 된다면 이 명제 이 명제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PK 플러스 1도 참이라면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자, 1번에 의해서 P1이 참이거든. 그럼 자동으로 P2도 참이 되는 거 맞겠나?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걸 참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것도 참이란 말이야.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K 플러스 1에서도 참이거든. 그럼 P1일 때 참이래요. 그럼 P2도 참일 거고요. 그럼 다음으로 P2가 참이니까 P3도 참일 거고, P3가 참이니까 P4도 참일 거고, 순서대로 쫙 나갈 거라는 거지. 마치 아까 점화식 하는 것처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처럼 첫 번째 함이 참이고 K번째가 참일 때 K 플러스 1번째도 참이다 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모든 값들에 대해서 참인 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해됐나? 무슨 말이지? 이해됐나? 그래서 저것만 보이면 된다는 거야. 이건 이제 어떻게 보냐. 자, n은 k일 때 참임을 가정하자라고 하니까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가지고 2k-1의 제곱이 지금 k니까 k제곱이다. 이 참이라고 가정하자. 서포즈 하는 겁니다. 서포즈 맞죠? 이런 것만 알아요, 영어 중에서. 수학에서 쓰이는 거. 그리고 뭘 보여야 돼? 자, 봐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저 증명한다는 건 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얘를 참이라고 가정을 했잖아. 그럼 이 식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인 거야.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러분 그 도형 같은 거 증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뭔가를 증명할 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같다는 거 당연히 이용하시겠죠. 왜 그러냐? 걔는 이미 참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이미 참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식을 사용해가지고 최종 결과물로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 최종 결과물로 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최종 결과물로 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면은 K 플러스 1번일 때 참임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이 식을 어떻게 저떻게 짬뽕을 잘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네! 근데 일부러 참 아닌 상황 하시는 거예요? 왜요? 참 아니에요? 네? 참 아니에요? 제곱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제곱이 없다고? 아, 그러네. 아, 여기 제곱이 없다고? 맞네. 일부러 참 아닌 상황 하는 거 아니에요. 제곱이 없다고? 그러네. 나 이거 왜 제곱을 써놨냐? 그래. 이걸 보여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더라. 어쩐지. 그래서 이제 얘를 보여야 되는 거야.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보여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얘랑 얘를 딱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했을 때 이 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요거를 더해 준다면 일단 좌변은 만들 수 있겠죠. 우변은 모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이 좌변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2k 플러스 1을 한 번 더해 볼게. 얘 양변에 2k 플러스 1 더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딱 큰일 날 뻔했네. 더하기 2k 마이너스 1 더하기 2k 플러스 1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오, 됐죠? 얘는 좀 쉬우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식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내가 참이라고 인정하는 식이야. 내가 알고 있는 식, 내가 사용할 식. 근데 이 식을 가지고 와서 양변에다가 2k 플러스 1을 더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 없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과정을 한 번 거쳤더니 결과물이 뭐가 나왔냐. 내가 원하는 이 결과물이 딱 나왔다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참이면 이 식도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임으로 여기서 이제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라고 쓰시고 1, 2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by 1, 2 참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증명 끝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증명 방식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방식. 첫 번째 이 초항 n이 1일 때 참임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일 때 참임을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참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요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첫 번째는 그게 어렵고 두 번째 어려운 건 여기서 이거 갈 때 좀 많이 어려워요. 난리가 납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꽤나 어려워. 수리 논술에서는 이걸 많이 어렵게 됩니다. 얘를 보통 부등식으로 많이 내요. 그러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예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 예시를 보자면 뒤로 쭉 넘겨서 한 30페이지쯤 가보시면은 예를 들어 59페이지 이런 게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59페이지라고 했죠 내가. 59번 59번에 요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부등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시험에 실제 이런 식으로 나와. 이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래? 다음 페이지 더 끔찍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에. 이거 실제 다 모의고사 문제야 전부 다. 이걸 보고 이 정도면은 썩 길진 않은 편인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자, 빈칸 뚫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빈칸 뚫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야. 그냥 시키면 수학적 귀납법 자체가 그냥 시켰을 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답지를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지를 따라가면서 숨겨진 내용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해볼게.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더하기 이번엔 제대로 봐야지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여기도 제가 어려운 문제는 안 넣어놓은 거긴 합니다. 자, 이걸 증명하래 갑자기. 그러니까 얘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빈칸 안 뚫어 놓고 자 그냥 증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수리 논술인 거고요. 빈칸을 뚫어 놓으면 여러분 내신 및 이제 그거인 거야. 모의고사인 거야.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자, 여기서는 심지어 1번은 생략돼 있네요. 원래는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n은 자 원래 1일 때 참임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n은 2일 때 먼저 참임을 보일게요. n이 2일 때 참임을 보인다는 건 이 왼쪽 식이 1에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식은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이라는 거야. 근데 뭐 볼 게 뭐가 있냐 계산해보면 뭐 맞겠죠 당연히. 당연히 맞습니다. 왼쪽이 4분의 5고 2분의 3이니까 왼쪽이 더 작다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참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끝입니다. 첫 번째 건. 저 1번 자체는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당연하게 나와요. 보통은 1 집어넣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무엇을 가정해야 되냐. n은 k일 때 참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립을 가정하자.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주시면
그럼 얘가 가정된 겁니다.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k제곱분의 1이 2 빼기 k분의 1보다 아이고 작다. 근데 이 일련의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거쳐가지고 찾아내셔야 되는 게 뭐냐. 얘를 좀 위에다 올려서 쓸게요, 여러분. 보기 좋으시게. n이 k일 때 성립 가정하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해서 k제곱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요거까지 더했더니 얘가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보다 제대로 썼겠지? 이거를 보이셔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무슨 계산 과정을 막 거쳐가지고 결론으로 이걸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내는 과정이 거기 중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꼭 알아야 돼.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얘랑 얘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이 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양변에다가 요거 일단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k제곱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얘가 2 빼기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뭐 맞겠나? 맞겠죠? 그리고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얘가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2 빼기로 돼 있죠?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나? 이거 통분한 거 그냥 이랬어요. 여기까지. 자, 이 다음이 진짜 어려운 거거든. 원래는 이 다음이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얘는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원래는 하셔야 돼. 스스로 2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제곱 더하기 k보다는 작은 거 맞겠나? 맞나? 여기 2k 더하기 1만큼 빠진 거거든? 2k 더하기 1만큼 빠진 거야, 여기서.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부등호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만큼이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양수만큼이 실제로 이 값만 봤을 때는 빠졌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실제 값은 얘가 더 커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를 적당히 잘 바꿔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식이 뭐가 되냐? 얘가 돼요. 오케이? 얘가 되잖아. k랑 k 플러스 1 약분되면서. 그럼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 얘보다 작다가 나왔잖아.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이 만드는 과정이 원래는 어려워요.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 오케이? 근데 이 과정 자체를 문제에서는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는가? 무슨 말인지? 사실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거든? 이거 지금? 이거는 그냥 통분만 하면 돼. 사실상. 가만 제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통분만 제대로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진 않아요.
수리 논술은 싸가지가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증명하라 이렇게 나와. 이게 좀 어렵긴 하죠, 수리 논술은. 근데 뭐 일단은 지금은 그거 생각할 거 아니시고 내신, 모의고사 이런 거 생각할 거니까 이때는 일반적으로 힌트들이 많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힌트들이 반드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냥 찾으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귀납법 풀이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뭐 개념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문제 몇 개 풀어봐야지 그래도. 자, 제가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16번 같은 거. 16번 한번 가볼까?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이거야. 제가 말했던 수열의 일반항이 뭔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거 한번 해볼래? 16번. 그리고 28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의고사 출제 문제인데 꽤나 어렵습니다. 되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좀 어려워요. 일단은 16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맞나? 뭐야? 뭐야, 아직 계산 중이야? 왜?
자, 여러분, 요런 거 할 때, 여러분, 제가 그 피지컬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피지컬이 되게 중요해. 이게 뭔 소리냐면, 자, 특히나 이런 느낌의 수혈할 때, 물론 막 식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잘 봐봐. 얘가 시작이 88입니다. 시작이 88인데, 3씩 줄어들 거예요. 그쵸? 언제까지 줄어드냐? 65보다 내려갈 때까지 줄어들겠지. 그럼 뭘 찾아? 65보다 내려가는 첫 번째 순간을 찾아요. 그러면 대충 한 20 몇쯤 빼면 되니까 한 21 빼보니까 67인 거야. 24 빼면 64겠죠. 21이 빠졌다는 건 공차가 7번 갔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A8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럼 A9가 이거겠지? 그 다음에 2분의 1씩 할 건데 맛있게 여기 딱 64잖아. 그치? 그럼 A9에서 A10으로 넘어갈 때 2분의 1씩 되는 거잖아. 그럼 9에서 하나 더해질 때마다 2분의 1 되는 거다. 그쵸? 그럼 A15는 뭐야? 9에서 6번 간 거잖아. 그럼 2분의 1이 6승 된 거잖아. 그럼 이게 1이겠지. 이렇게 해서 더하면 네.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2분의 등차 수열이니까 8 곱하기 88 더하기 67 에다가 얘는 이제 128 빼기 1입니다. 끝.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 1부터 그 2의 n승까지 더하면 얘는 2의 n 플러스 1승에서 빼기 1입니다. 이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2의 n승 같은 경우는 1부터 쭉 더해주면은 그냥 그거 하나 다음 거에서 빼기 1 하시면 돼. 맞겠나? 이거 되게 당연한 게 약간 여러분 그 수박 게임 알죠? 수박 게임 마냥 여기다 플러스 1 하잖아. 그러면 2 돼서 4 되고 4 돼서 8 되고 8에서 16 되고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진짜로? 수박 게임. 옛날에 2048 알아요? 2048 게임? 그거랑 그 느낌인 거야. 딱 1에서 2 되고 2에서 4 되고 4에서 8 되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딱 이게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외우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열 계산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빠르게 하실 수 있으면은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할 줄 모르면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36번 볼래? 36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최근에 내신에서 이 유형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되게 어렵게 나와,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은 식 하나 안에 합에 대한 꼴도 있고 그냥 일반항도 있는 요런 꼴입니다. 일반항과 합에 대한 꼴이 혼용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상황에서는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거 있었습니다. AN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SN에서 SN-1 빼는 방법 기억나시죠? 얘는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거고 얘는 1번부터 N-1번까지 더한 거. 이거 두 개 빼면 AN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 이걸 해보는 거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AK를 뺀 게 됩니다. 맞겠나? 그럼 얘는 뭐가 되냐? NAN이 됩니다. 이거 맞겠어요? NAN 되는 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되게 중요해요. 한 시간에 합에 대한 꼴과 일반항이 함께 있으면 그 위에 문제도 한번 볼래? 위에 문제도 보시면은 여기는 뭐 일반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SN에 대한 관계식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경우 어떻게 하시느냐? 이 식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좀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A N.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A 50분의 A 51은 얼마죠? 51? 그 다음에 A2는 얼마일 거냐면은 A2는 3이겠네요. 맞아요? A1이 잠깐만 A1이 2잖아. 그러면은 A1이 2니까 A2는 더 크네. 6이네. 왜 틀렸게? 잘 봐. 제가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애초에 이걸 쓰는 상황 자체가 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자,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에 0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애초에 A0이나 S0이라는 애는 절대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거든? N 플러스 1에서 N을 뺐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냐? 자, 봐봐. K는 1부터 N까지 KAK를 더한 값에서 K는 1부터 N-1까지 KAK를 빼래. 근데 여기서 N이 1일 수 있겠냐 이거야. 1부터 N-1까지 더하는데 이게 1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1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 지금? 이거 할 때는 무조건이야.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진짜 중요해. 이것 때문에 다 틀려. 그냥 이것 때문에 다 틀려요. 너무 중요해. N이 1일 수가 없다고. 이게 좀 헷갈리긴 하거든 사실 상황 자체가. 그럴 때는 항상 이런 걸 보세요. 여기에 얘네 이 첨자들을 봐. 첨자들 중에서 0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가. N이 1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절대 n은 1이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언제만 성립하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이걸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왜냐면은 n에다 2 넣으면은 A3는 뭐 알아도 A2는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제 A2는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할래?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 원래 식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A2는 1, A1 나와요. 그래서 A2는 2입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이 SN 나와 있는, 합이 나와 있는 식을 여러분이 연산을 하실 때는 언제나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합이 나와 있는 식에 대해서 연산할 때는 이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문제는 뭐 그만 풀고 정리 한 번만 싹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 기억 나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어차피 이제 마무리니까. 자, 처음에 했던 거 지수로그. 지수로그 했습니다. 그쵸? 어? 왜? 정리한다고 마무리. 당연하지.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원 이름이 지수로그, 대단원 이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수 했죠, 지수. 그쵸? 지수 했어요, 지수. 지수는 이제 뭐였냐? 우리가 원래 배웠던 겁니다, 사실. 애초에 배웠던 건데, 확장이 핵심이에요, 확장. 지수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나? 실수인 거듭 제곱근의 개수?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x의 n승은 a라고 했을 때 이거 실근 몇 개 있냐고 하는 거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나왔어? n이 짝수냐 홀수냐 나누고 그치? 짝 vs 홀 나누고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하나. n이 홀수면 무조건 하나. 짝수면 0개거나 1개거나 2개. 한 개가 있었나? 그거 기준은 뭐야? a가 양수면 2개고 0일 때 a가 0이면 하나고. 기억나시나 이거? a가 음수면 없잖아요. 그죠? 네. 무슨 그래프 그려줄까? 짝수 그래프, 홀수 그래프 둘 다? 오케이. 싫어요. 짝수 먼저요. 내 맘대로 그릴 겁니다. 짝수 먼저. 짝수 먼저 이렇게 그리자면, 자, 구하라는 게 뭐냐? 얘가 지금 x의 n승이라는 그래프거든. 얘가 지금 y는 x의 n승이야. y는 x의 n승. 얘랑 이제 y는 a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2개일 때, 0개일 때, 1개일 때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홀수일 때 그려보시면은, 홀수일 때는 어차피 이렇게 생겼거든. 요렇게. 그럼 어떻게 그려지든 무조건 그는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 요거 했었습니다. 요게 주요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그 다음에 로그 했었죠. 로그 a의 n은 x라고 했을 때 a의 x승이 n 이 뜻이었지 이게. 요거 두 개 똑같은 뜻인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긴 합니다. 로그 AB가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인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및 변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인데, 지수로그 함수는 사실 별 내용 없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크게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만 이렇게 잘 그리시고 얘네들 뭐 만난다 하면은 이거 똑같이 우리 역함수 배웠잖아, 그치? y는 x랑 만나는 거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제 기울기가 1이다 이런 거 이용해서 뭐 여기 길이 a면은 여기 길이 a 루트이고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길이 관계가 주로 나와요. 그래프에서. 그 중에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두 개 그린 거야 그냥.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 길이 관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뭐 넓이를 구하라든지 길이를 구하라든지 또는 뭐 그냥 값을 구하라든지 평행이동 해보라든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not bad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bad 나오죠. 여기서부터 삼각함수.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나중에 더 다른 것도 하긴 할 겁니다. 아크 탄젠트 뭐 이런 거. 네? 네. 아크 탄젠트,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X 이런 거. 역함수예요, 역함수. 하여튼 이런 것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건 사실 그래프죠, 그래프. 그래프 생겨 먹은 거 다시 한번 또 그려보자면은 sin x 이렇게 생겼었고 최대 최소 뭔지 다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1이고 1 뭐 이동하고 위아래 늘리고 뭐 좁히고 주기가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했었다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생겼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그냥 똑같은 함수예요. 사실상 옆으로 2분의 파이만큼만 옮겨주시면 그냥 완전 똑같은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기성 파악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이거 방정식 푼다고 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뭐 얘랑 뭐 더하는 건 요 가운데 2배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죠?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거 sin x는 2분의 1이다 이런 거 근 찾는 것도 했었는데, sin x가 2분의 1이면 그냥 일단 2분의 1인 거 하나 찾아. 2분의 1인 거 하나 찾아보시면 6분의 파이 요거 있다 그치? 30도 sin 30도 2분의 1이다 그쵸?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sin x가 2분의 1이려면 그럼 얘는 뭐가 되겠냐면 6분의 이제 5파이가 되겠다는 거. 또는 4분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sin 함수는 1, 4분면, 2, 4분면 양수일 거고, 얘가 2분의 1이라는 건 무조건 6분의 something 파이, 6분의 something 파이일 거니까 그 중에 2, 4분면에 있는 애는 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찾으셔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탄젠트만 안 그리면 또 탄젠트 섭섭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싹 그려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요게 이제 탄젠트. 여기서는 점근선 이라는 것도 있었죠. 점근선도 있고, 탄젠트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주기가 파입니다.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요 사이 길이가 이제 파이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를 했었고, 얘를 활용해가지고 방부등식 아까 얘기했다시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 이거는 진짜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 사인 법칙.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쓰니까. 네. sin c분의 c는 2r. 응? 2r. 그 다음에 코법. 코법은 x제곱은 x제곱이라 쓰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입니다. 급격히 조용해졌네요.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여러분 새삼 이 수학 힘들죠? 네. 다 외워야 돼 이거를.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삼각형 다루는 거.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피똥 쌉니다, 진짜로. 이거 삼각형 나오잖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도형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본 수업에서 도형의 감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도형을 볼 때 뭐 안목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르게도 풀어야 되고 어떻게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요거 하려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이 났고요. 삼각함수는. 수열. 재밌죠? 네. 첫 번째 등차 수열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같은 수열 얘는 이제 이렇게 보통 씁니다. AN은 A1 더하기 N-1D 이렇게 쓰는데 뭐 찾을 때는 그냥 공차하고 뭐 아무거나 한 집어넣어서 그 값 나오게 만들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SN 얘 합에 대해서 얘는 2분의 N A1 플러스 AN 처항 마지막 항 더해가지고 2분의 1 나누고 N 곱하시면 되는 거. 요 방법도 있고 또는 제가 이제 애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애용하는 방법. 부수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2차 함수 만들어서 2차 함수 있을 때 A는 뭐냐? 공차의 절반. 그치, 공차의 절반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 공차의 절반인 거 요거 이용해가지고 뭐 이상한 문제들 막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AM 빼기 AN이 M-ND고 AM 더하기 AN은 2 곱하기 A 2분의 M 플러스 N인 거. 이게 뭐 분수가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A 1.5 뭐 이런 거 나와도 아예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한 경우는 A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SN은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합. 여기서는 이제 SN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SN이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합 형태 파악하실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N에다가 0 집어넣어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0 집어넣어서 만약에 0이 된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0 집어넣어서 0 되면 등차수열의 합이 된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0 집어넣어서 0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자. 만약에 0 안 되면 걔는 둘째 항부터 등차 또는 둘째 항부터 등비인 거. 아이고. 자, 요 정도 했었고 세 번째로 수열의 합. 수합. 여기서 이제 시그마 기호 배웠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이거 얼마죠? N 제곱입니다. 네. 이거 했었죠? N 제곱이에요. 이거 다른 문자니까. 그치? 다른 문자면 그냥 이거 똑같은 거 하는 거. 그치?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의 의미에 이어서 했던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는 뭐 물론 기억 못 하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휴 외워야 될 거 진짜 많죠?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긴 해. 이렇게. 지금 제가 쓰는 내용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모르면 절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뭐 몰라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2학년 됐을 때는 무조건 알아야 돼. 2학년 스타트 할 때쯤에는 무조건 알아야 돼. 휴, 이렇게 되겠고, 이제 이런 거 있었지.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처음 거 하나, 마지막 거 하나 이렇게 남는다. 처음 거 하나, 마지막 거 하나. 그럼 플러스 1이 남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두 개씩 가는 경우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2 두 칸이 떨어져 있으면은 얘네들은 마지막에 두 개만 남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아까 전에 했던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에 딱 두 개만 남는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부분분수? 무리식?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얘랑 똑같아요 사실상. 그 다음에 뭐 개차수열, 그 얘기는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귀납법. 자, 귀납적 정의는 두 가지. A1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AN을 AN-1에 대한 식으로 예를 들면 요렇게
나타내는 걸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쟤네 둘 사이의 관계를 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이 나타내는 게 등차 수열의 관계.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고, 두 번째 등비 수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내는 게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차 수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게 이제 개차 수열이고요. 등차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네 번째로 뭐 개비 수열이라고 하긴 하는데 곱한 거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이거 그 아까 이상한 거 PAN 플러스 1은 이렇게 많이 써요. QAN 더하기 R.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이 개수가 다른 거. 그러니까 불 붙였을 때 안 없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6번이 PAN 플러스 1 더하기 Q. 엄청 많죠? 진짜? AN 플러스 2 더하기 RAN은 0. 심지어 안 한 것도 있다잉. 그 군수열 몇 급수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얘는 0. 7번이 이제 분수꼴 뭐 AN 플러스 1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PAN 플러스 Q분의 RAN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형태도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이 나오면 여러분 땡큐인 거야. 근데 이게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땡큐인 거고, 여러분이 모르는 형태가 나왔을 때, 즉 하나하나 해봐야 될 때 그게 진짜 지옥이에요. 얘는 땡큐. 5번에 네. QAN이에요. 이거 N이에요. N. QAN. 네. 이거 다 써져 있긴 한데 책에 정리하시면 좋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얘는 뭐냐면 첫 번째 N은 1일 때 참임을 보이고요. 두 번째 N은 K일 때 참임을 가정하고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증명하는 이런 식의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정리가 한번 되셨나?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네. 한 달간 고생하셨고, 클리닉은 하고 가야죠, 그래도. 뭐요? 왜 클리닉 하고 가야지? 온 김에 공부하고 가. 고생들 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오세요.